경혜공은 너무 싱겁지 않아요? 아니, 싱겁지 않아? 재밌잖아. 선생님, 언니가 질문이 있대요. 질문해봐, 왜? 저기 집에서 데이 트레이딩 할 때 어느 방향을 봐야 데이 트레이딩 할 때, 잿살 방향을 보고 하는데, 근데, 좀 이따가 설명하게 될 거예요. 근데 데이 트레이딩 하면 우리가 지금 일반 독자도 읽기를 내가 있었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우리 5년째 정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월살과 합작하는 시점, 시간이 있잖아, 시간대가. 그래 안 그래? 망신과 합작하는 시간, 이때 하는 거예요. 실물 돈을 대려면. 그렇죠? 내 사주에서 월살이나 망신이 합작하는 시간대가 있잖아. 그 시간대. 그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거보다 진전된 이제 타이밍 캡처라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뭐 종종 만나겠지만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책을 거의 학술서 올해로 끝나고 이제 일반 독자들의 읽기를 위주로 나오는데 내 책을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독자가 가지고 타이밍 캐치가 가지고 내가 합작 시간대가 있잖아, 그지? 뭐하고 합작되느냐? 내가 제 관심이 있으면 망신과 월살이 합작되는 시간을 찾아서 그때 데이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뭐 그걸 써먹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그 다음에 남녀관계. 이게 굉장히 슬림하지만 여기에 굉장히 인생의 진리들이 다 있어요. 이걸 갖고 이거 실전에서 그대로 응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지만 추줄 수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어떤 여자가 왔단 말이에요. 그지? 어떤 여자가 왔는데 그 여자가 제가 누구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좀 공직자다. 뭐 하냐? 고시에 합격했냐? 항공사다. 그럼 그 남자가 어디 살 것 같아요? 그 여자 집에서 반드시 천살방에 살고 있어. 그 여자 집에서 천살방에 살고 있다. 그 상태로. 그럼 어디 네 집에서 그쪽에 살고 있지? 그 남자가 이렇게 다줄 수 있다. 좀 아시겠어요? 할 수 있는데 준비를 잘하고 공부하고 오늘 공부를 잘 이해하고 쉬운 거 같지만 쉬운 거에 항상 중요한 거 쉬운 게. 내가 이 간단한 걸 하기 좋은 말이야. 여러분들한테 객관식으로 10문제 내주면 여러분들이 몇 문제 맞출 것 같아요? 내가 문제를 비틀지 않는데도. 그래도 50점들이 안 나와. 그러니까 선생님이 공부를 못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100점 맞겠어? 10문제 내주면. 50분만 읽으면 10문제 다 맞추게 돼 있어. 근데 그걸 안 해가지고 10문제 내도 반을 틀린다니까, 선생님 문제를 내면. 책에 있는 그대로 냈는데도. 그게 중요하니까. 그냥 슬림하잖아요, 그죠? 안 보겠습니다. 자, 복잡 미묘한 남녀 관계를 놓고 자주 회자되는 말 중 하나가 화성남자, 금성여자죠. 서로 남자 여자가 달라가지고, 그지? 그 책 베스트셀러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생이 서로 다르다. 근데 왜 하필이면 화성에서 남자가 오고 금성에서 여자가 왔다고 했을까? 이걸 쓴 존 그레이 박사가 과연 알고 썼을까? 알고 썼긴 뭘 알고 개뿔 썼겠어요. 그냥 제목을 짓다 보니까 그렇게 지은 거지. 그래서 사실은 뜻이 있다. 보통 이 저자는 아마 이렇게 썼을 것이다. 화성에서 마르스가 분신들이니까 남자로 쓰고 또 금성이 비너스니까 금성 여자라고 썼을 것이다. 그럼 사실은 여기에 더 좀 심한 뜻이 있다. 뭐냐? 오행관계로 남자가 화가 남편이면 화가 극하는 금이 부인이 되게 돼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근데 또 역으로 그 금의 아내는 화의 남편에게 극을 당하는 그 두고 합을 이루게 돼 있잖아요, 그죠? 화와 금의 관계로 남자 여자가 성립되잖아요, 그지? 화가 금하고 금은 화에 나니까. 그래서 화성여자 금성남자라는 말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화성남자 금성여자는 일단 영리에서 볼 때는 성립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화성여자는 불의 화를 극하는 물의 수, 즉 수성남자와 배열이 되고 금성남자는 새금으로 극하는 나무 목의 목성여자와 연분을 맺게 되겠죠.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지? 우리가 오행운동 체계로 삼국체계로 보면 그지?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있다가 보면은 한번 잘 보세요. 사상의 목과 금수는 각각 동서남북으로 반가 구분되는데 대지토끼 양은 문명에 속하고 이거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화성남자는 범말 개띠의 화성남자겠지. 그죠? 그러면 범말 개띠의 화성남자는 정서 방향에 이상적인 금성여자가 있는 걸로 보면 되겠지. 그러나 그래요. 그렇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역으로 뱀, 닭, 소띠의 금성여자는 어디에 있는 화의 남자하고, 그지? 정남에 있겠지, 남자가. 그렇잖아요. 배연은 그렇게 짝이 져진단 말이야. 기본적인 연분관계가. 옛날에는 우리가 자평으로 공부하면, 자평능력으로 공부하면 수성여자가 임계수 일진이 수성여자 아니야, 그지? 절대 맞지 않게 돼 있어. 운동치기가. 아시겠어요? 신자진생 여자가 수성여자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보면은, 원숭이치 용 수성여자는 사정의 방향으로 좋은 인연에, 좋은 이성의 인연을 찾기 어렵다. 왜 그렇죠? 왜 그럴까? 토방의 남자를 해야 되잖아, 그지? 토성이 어디 있어? 사정의 방향이 없잖아, 동서남북에.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한 곳에 잘 찾아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방향이 딱 정해지지 않는다. 실제로 배운관계가 그렇게 돼. 보면 아시겠어요? 자, 이상적인 배우자를 한번 만나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남자는 어디로 가야 된다? 반환 방향을 봐야 돼요. 남자는 반환 방향에서 이상적인 배우자를 구해야 돼. 거기에 뭐가 있지? 정제가 있다고, 정제가. 반환에 뭐가 있다 그랬지, 아까? 정제가 있다, 제가. 아시겠어요? 정제나, 또 정제가 왜 또 뭐가 있지? 정제라는 성분이 있으니까 되고, 또 뭐가 있어요? 정관이 있잖아요, 그죠? 정제나 정관이 있잖아요. 여자는 어디서 해야 되냐? 천살 방향에 있어요, 여자는. 왜 그러냐면, 천살에 뭐가 있다 그랬지? 아까 내가 상관기가 작동한다 그랬지? 상관이 뭘 해주지? 재를 생해준다고. 그러니까 반환에는 관을 생해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남자는 반환 방향을 지향하고 여자는 천살 방향으로 이상적인 배우자를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명의 후보군이 있다. 그럼 누구랑 결혼하겠느냐? 집에서 쭉쭉쭉 봐가지고 어느 방에 있다? 천살 방향에 있냐고 배워야 돼. 이상적인 배우자가 있다. 자, 그래서 여자가 반환 방향에서 연분을 맺으면 최악의 결과를 보고 싶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뭐가 있다? 겁재, 양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환에. 반환에 아까 뭐가 있었어? 겁이 있었잖아, 겁. 그죠? 그러니까 나를 극하는 겁재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방향을 찾는 거 아니야, 방향을. 그지? 그 장소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방향에 겁재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여자한테는 반환 방향에서 대연을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남자는 반환, 여자는 천살. 이렇게. 그래서 결론하면 남자는 천살 방향의 인연을 가급적 피해야 되고 여자는 이곳의 인연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천살 방향에서 나타난 남성과 결혼하면 뭐가 된다고? 부기는 따놓은 양상이 돼요. 보통 정략 결혼의 상대는 다 천살 방향에 있어요. 여자들. 대전 사는 박디생의 여자가 인천에 사는 남자를 만났다. 이러면은 좋겠으면 어떻겠어? 망치는 거야. 여자는 반환해서 인연을 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결혼도 결혼하면 어떻게 되지? 겁재 양인의 길이 나타나서 결혼하고 조 터지기 시작한 거야. 알겠어요? 반환 쪽으로. 각 띠마다 다를 거 아니야, 방향이, 그죠? 이제로 잘. 공식을 외워놔야 돼. 여자는 천살, 남자는 반환. 자, 그 다음에 색상. 누가 그때 나한테 색상 얘기를 했었지? 우리 석상 얘기 저한테 한 적 있죠? 자, 7번 한번 우리 여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모든 핵심 나가니까. 신체에서는 색상이 지닌 파워를 매우 중시한다. 예컨대 빨간색은 젊음과 활기찬 에너지를 의미하므로 동종의 물을 사용하는 공간 등이 다른 제품을 사용하는 떠오르는 태양처럼 도전적이며 왕성한 기운을 가질 수 있다는 식이다. 파란색 청산과 시작, 동화를 의미합니다. 파란색은 청산.
자, 서쪽은 금방이잖아, 그지? 금 자체를 돈으로 보고 노란색 바람 토생금 해가지고 금전운이 상승한다. 풍수, 모든 풍수 인테리어가 지금 생활풍수가 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또 병원에서 지금 또 닥터들이 또 색상 치료를 하는 것도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정말 개꿀이에요, 진짜. 원래 원리라면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야. 빨간색이 누가 다 통할 거라고 생각해? 천만에 어떤 여자는 빨간색 판스 입어가지고 망친다니까, 이 문제를. 다른 거 다 통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가지고 서쪽 벽에 노란 벽지를 바르면 금전운이 국자 상승하고 강조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렇지 않다. 색상이 지금 원래 파워는 있죠. 핑크색이 애정운이 좋고 그런 건 있겠지만, 그렇죠. 나눔도 있다. 여러분, 자, 하지만 진짜 행운의 색상은 따로 있다. 여기까지 진전하면 참 어렵죠.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색이 다 각각이라는 얘기다. 여성은 도화의 색상이 최고다. 자, 왜 도화의 색상이 최고겠어? 도화가 어떤 글자야? 연살이잖아, 연살. 연살이 육신으로 어떻게 돼? 연살이 뭐예요, 연살이? 인? 자, 보세요. 자, 연살은, 도화는 성합 첫 글자에서 그 다음 글자가 바로 연살이에요. 그죠? 자, 그제? 이거는 뭐예요? 묘.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다 다르잖아. 식성이야. 이게 뭐야? 인수지, 인수. 보호색이잖아, 인수. 야, 나를 보호하잖아, 그치? 이게 뭐야, 이거? 인수죠? 요거만 뭐예요, 이거는? 관이지? 정관이에요, 이거만. 요건 뭐야? 인수지? 관인, 사기식으로만 돼 있는 거야. 정관관이. 우리 지난번에 문양대회 할 때 재관인식이 뭐라 그랬다? 사기식이라고 했잖아. 나를 귀인이 돕거나, 아니면 정관, 좋은 상대거나. 그치? 그러니까 도화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6페이지, 도화 합작하면 6페이지잖아, 그지? 근데 기본적으로 색상을 쳤을 때는 우리가 그냥 육신의 의미로 담고 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도화의 색상이 좋은 거야, 도화의 색상. 여자는 그랬어? 제일 좋은 거는. 네? 도화 색상이 누구야? 귀인의 출현, 귀인. 나를 잘 대접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단 말이야. 자, 지금 내가 육신이 뭐야, 여러분? 육신을 얘기해야지, 빨리. 그지? 틀린 얘기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인수의 색상입니다. 대체로. 인수 또는 정관, 관인의 색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돼지, 토끼, 양띠는 자수의 흑색, 말, 개띠는 농업의 청색, 뱀, 소띠는 오화의 적색, 원숭이, 쥐, 용띠는 유복의 백색이 도화의 색상으로 행복한 옷을 두르는 희별이 된다. 자, 그래서 도화의 색상이 기본적으로 좋은 색상이야. 길조의 색상이라고 도화의 색상이. 아시겠어요? 좋은 거예요. 그 다음. 한마디로 칠해하려면 자신에게 맞는 컬러로 옷부터 잘 입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뱀, 닭, 소띠의 기운이 붉은 색상의 옷을 즐겨 입으면 남편의 치세에 도움이 된다. 자, 그것이 정관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엘 여인은 보통 흰색의 옷을 즐겨 입었다. 그러면서도 넷플릭에서 공짓날 남편 상을 당하고 말았는데 상을 치를 동안에 그녀가 표백이 된 흰 문형 옷을 입고 있었던 기억이 난다.
정혜진의 분야에게 흰색은 육회 색상으로 부유하게 적용합니다. 자, 육회색을 입으면 안 된다. 아시겠어요? 예. 자, 아까 우리가 시험 뭐 이렇게 우리가 간대하고 합작할 때는 잿살 옷을 입으라 그랬잖아, 그지? 예. 장성 안 된다 그리고 그지? 장성 공격받는다. 내가 내시죠. 육회는 왜 안 되나? 육회는 뭐예요? 이거하고 충하는 게 육회잖아. 그래 안 그래? 예. 자, 오죠. 이거는 이렇게 되죠. 예. 그죠? 예. 자, 여기 보면은 이거 뭐예요? 상관이지, 상관. 그렇잖아요. 예. 자, 요거는 뭐예요? 재지. 그죠? 예. 아, 그럼 이거는 뭐야? 요거는 상관이죠. 정확하게 봄띠, 말띠, 개띠를 제외한 나머지 여성들은 육회살에서 그리면 안 돼. 관, 남편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육회살 색상을 잘 입는 여자를 내 파트너로 두거나 부인으로 두면은 내가 잘 풀리게도 안 풉니다. 안 풀려요. 그리고 남편이 죽는 날은 반드시 그 여자가 육회살 색상의 옷을 입고 있어. 남편이 죽는 날. 뭐 교통사고로 인해 죽는 날이지. 사고가 난 날 여자는 육회살 옷을 입고 있다고. 그리고 또 상중에는 육회살 옷을 입고 있어, 색깔을. 아시겠어요? 자, 여기 보면 상관이 이렇게 배치되는 걸 알겠지, 그지? 기본적으로 육회살은 입지 말아라. 이런 소리를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육회를 입지 말아라. 육회를 제외하다. 그래가지고 오늘 집에 가니까 와이프가 또 보니까 평소에 맨날 입고 있던 옷이 육회살 색깔이지? 예. 너 때문에 망했어, 이년아. 이러면서 다시 쳐야 된다. 그래. 아시겠어요? 그럼, 돼지고기 양띠는 5월의 적색, 뱀닭 소띠는 자수의 흑색, 원숭이치 용띠는 용어의 청색이 육회의 색상으로 여성이 이에 해당하는 색깔의 의복을 입었을 때는 다투거나 헤어지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 쉽다. 맞선이나 소개팅에서 여성의 생년 띠에 따져 육회 색상의 옷을 입고 나왔다는 좋은 관계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마음은 잠들게 높다. 자, 벌써 여자는 자기도 모르게 육회 상반기를 확 뛰고 나온 거야. 헤어진 생각으로. 근데 그 상반기를 여자가 뛰면 여자가 어때요? 좀 예뻐요. 근데 남자는 이미 밀어내려고 하는 기운을 딱 갖고 나온 거야, 이 여자애가. 상반기. 딱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다치거나 당하거나 한단 말이야. 남자가 어디 길거리 가다가 데이트하다가 다른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어 싸우고 이런 것도 상대가 육회살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 생각해보니까 진짜. 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여자 옷을 어떻게 관리해줘야 되겠어? 사주란 말이야. 사주지도 않으면서 뭐 색깔을 갖고 그러면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 안 그래? 도화 색상으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연인들의 일상적 데이트에서도 여성이 육회 색상의 옷을 입고 나온 날은 어기롭고 다투기 쉽고 심하면 절벽 상합니다. 육회살에는 여성의 연민이 되는 남자, 관의 책임을 해치는 상관기가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단, 말 길이의 여성이 육회 색상인 유분의 백색의 옷을 입었을 때는 유리하다. 오히려 소소한 재물운이 따를 수 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 이걸 아느냐, 모르냐, 학급발의 차이가. 원리를 아냐, 모르냐 차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설명했잖아, 그지? 예. 여러분들 이걸 자꾸 읽고 자꾸 해서 그냥 이게 붙어 있어야지. 이걸 하나씩 생각하면 안 돼. 아시겠어요? 그거나 하나씩 생각해서 하는 거는 그냥 공부 단계고 술기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야. 바로바로 나가야 돼. 일단 이해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지? 예. 암기하고 인호수를 제외하고는 육체 색상 입으면은 안 된다. 딱 이렇게, 그지? 자, 그 밑에 더 읽어보세요. 남자분이 불리한 색은 장성의 색이다. 돼지, 토끼, 양띠는 묘목의 초록색, 범말, 개띠는 오화의 적색, 뱀, 닭, 소띠는 유금의 백색, 원숭이, 쥐, 용띠는 자수의 흑색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남자가 장성 색상의 의복을 입으면 애정운에 금이 가기 십상이다. 왜? 양인이니까. 양인이 겁재잖아, 그지? 겁재가 재를 해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장성이 달라. 남자가 장성 색상의 옷을 입고 여자가 육회 색상의 옷을 입고 만나면 이별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상황이 펼쳐진다.
그렇죠. 둘이서 만약에 이렇게 더 있고 많았다 그러면 그날은 싸우려고 작정하고 나온 날이야 둘이. 하나는 겁제해가지고 여자를 꺾어가지고 하나는 아주 육혀요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 장성과 육해는 전부 다 무슨 글자? 현침의 글자지. 자오묘유 그지?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찌르고 찔리고 서로 상처를 주겠죠, 그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야 말이야. 찌르고 찔리고. 그다음. 보통 남자는 제살의 색상의 행운을 불러온다. 돼지, 토끼, 양띠라는 흰색, 검, 말, 개띠는 흰색, 뱀, 닭, 소띠는 청색, 원숭이, 쥐, 용지는 적색이 제살의 색으로 군대체가 있는 당일에는 행운의 색상 의상을 갖추는 게 좋다.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의상의 색상은 제살이나 도화의 색상이 좋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죠? 네. 자, 8번 보면은 12지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 택일법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백기일이라고 있어요. 식감 백기일에 보면은 갑불개창, 갑이라는 창고 열지 않는다. 무슨 무속인들이나 이런 수업중 이걸 막 절대적으로 막 지키고 또 이사집으로 손 없는 날이 막 이사 신청도 많이 몰리고 막 그러잖아, 그지?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보세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또 보면은 뭐 여기 위에 8번 거기 보면 12동물 중에 오직 용과 뱀만이 털이 없어가지고 무무일로 속하는데 정초에 무무일이 둘다든지 흉년을 걱정하고 뭐 개업일자로 또 무무일, 개업일자로 용날이나 뱀날을 잡는다 안 잡는다? 안 잡는 거야. 무무일이라고. 그렇게도 하고 막 속신하는데 이것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돼. 모르면은 여러분 또 이게 안 되잖아요, 그지? 그거 뭐 무무일이라고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알고 있어요. 식감백기라고 넘겨보세요. 12지 백기일, 요건 여러분들이 좀 일단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아시겠어요? 교양 수준에서. 이거 보고. 자, 중요한 거는 그 옆에. 자, 우리 저기 우측에 남학생 한번. 여기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서예 이르길. 서예 이르길 설방의 곁에는 귀가 있다고 했다. 상사와 투기 모두에 적용되는 기묘한 술책 하나를 설명하겠다. 당일 일진을 기준으로 망신 방향은 곧 횡재수를 얻는 선상이 된다. 제일 중요한 거죠, 그지? 보통 이제 앞에서는 그냥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말 쭉 했다가 뒤에서 한 방 좀 날리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일진 기준이다, 일진. 일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날, 자, 아까 데이트레이더 얘기하다가 설명을 내가 안 해줬는데, 일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진이 오늘 무슨 날이야? 경수. 오늘 정축인가? 경수. 경술. 그럼 오늘 인호술이잖아, 인호술, 그죠? 인호술에서 오늘 사시가 무슨 시간? 망신 시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지? 그 다음에 사방이 사방이 그러니까 동남방, 그지? 동남방이 망신 방향이 되잖아, 그지? 일진 기준으로 망신 방향으로 출행하거나 망신 시에 제가 일진을 최고 세웠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망신은 걸럭지로 의식과 제록이 따른다. 자, 우리 망신이 뭐야? 걸럭지지, 걸럭지. 망신은 잠깐만요. 망신은 뭐가 있냐면은 망신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식상과 재가 들어있어. 식상과 재가 망신에 장난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서 뭐한다? 돈을 구하는 거야. 망신. 그래서 망신의 목이 좋은 거예요. 식상과 재. 영마도 비슷한데 망신은. 그러니까 움직여서 재를 구하니까 망신 굉장히 중요해요. 망신 합작하는 거. 그래서 내가 오늘 일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망신시에 가만히 있는데 망신시에 뭐가 되는 건 없고 내가 오늘 뭐를 해야겠다. 내가 오늘 뭐 좀 한 건 해야겠다. 내가 움직여서 돈을 구해야겠다 생각할 때는 일진을 기준으로 해서 망신방으로 어떻게 한다? 움직인다. 알겠어? 그 다음에 망신시에 내가 저지른다. 이렇게 하는 거죠. 돼지날, 토끼날, 양날에는 동동 북쪽의 인방향을 바라보고 승부를 가려라. 백발백중 승리하고 상대를 쉽게 공략한다. 범날, 말날, 개날에는 사이 남남동,
뱀날, 닭날, 소날에는 신의 서서남, 잔날이날, 쥐날, 용날에는 해의 북북서 방향에 행운이 있다. 행운의 방향을 주목하고 그것으로 움직여라. 자, 반드시 그게 먹거리가 있어요. 행운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날 얘기할 때도 내가 상대를 망신방에 앉혀놓고 내가 망신방으로 쳐다보면서 내가 협상한다. 오늘 뭐 계약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딱 해놓고. 그게 뭐가 있다? 먹을거리, 록이 생긴단 말이야. 거기서. 일진 기준으로 뭐 한다고? 망신방. 아시겠어요? 실행하면 기적 같은 이익을 낚을 공산이 크다. 자, 이런 거는 잘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해가지고. 명리에서 좋은 사주를 정의하면 정의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신기 3자의 구비 여부를 가릴 때가 많다. 간단히 말해 정의란 명주의 에너지를 북돋워주는 기운이고 신은 에너지를 덜어내거나 제어하는 성분이다. 기는 명주와 동일한 에너지로 유사시에는 언제나 든든한 아군의 역할을 하는 요소다. 보통 팔자의 이 세 가지 성분을 고루 갖추고 대등한 기세의 균형을 이뤄야 절충된 귓격으로 이루기 쉽다. 자, 여기서 또 좀 잘못되는데 9번 옆에 9번이 여기에 붙어야 되네. 명리에서 원고를 급히 간추리려고 제가 수술 좀 했네요. 9번, 10번이지 이 꼭지가 정확하게 그지? 10번이 명리에서 이렇게 처음 다시 하는 거예요. 정은 언제나 기댈 수 있는 언덕과 같아 지원 세력과 같다. 그래서 영어로 된 명세에는 이를 가리켜 흔히 공구본으로 표기한다. 요새 제가 좀 바빠가지고 여러분 수업 시간 앞두고 내가 급히 지금 내가 급히 간추렸어요. 그래서 좀 내가 실수를 했는데 방향 좀 이해하시고. 신은 곧 부기의 다른 말로 이해하면 불안하다. 기는 형제나 친구와 같아 보통 때는 이익을 나누는 둘록의 형분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높지만 위기 때면 언제나 믿을 수 있는 같은 편이다. 자, 이렇게 요 패러그래프는 완전히 여러분 암기해서 설명할 수 있었겠지? 정신기 3자가 뭐냐 이렇게 하면 그제? L군은 자기 중심의 좁은 생각에 집착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내세우는 성향이 짙다. 정작 실천력은 부족하고 소극적이어서 무기력해질 때가 많다. 이것은 팔자의 정의 성분만 지나치게 많아 나타나는 현상의 전형이다. 자, 인수만 많으면, 인수 성분만 많으면 이런 성격이 다 나타나게 돼 있는 거야. 사주 구성을 전체적으로 볼 때. 아시겠죠? 그다음 피양은 종종 깜짝 놀라기도 하고 냉소적인 기질에 간혹 급진적인 성격으로 드러낸다. 팔자에 신의 성분이 많은 까닭이다. 예, 이렇게 재관인이 많아가지고 신약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정작 거분 많은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자기 방어한답시고 좀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예. K씨는 자만하고 교만한 기질을 품었다. 또 무계획적이고 좌충우돌할 때가 많은데 이는 팔자에 기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예, 그렇죠, 그죠? 동물들 참여. 제 이사장님은 몇 해 전 창업으로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불운했다. 제 길을 노리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고립무원에 놓였다. 이것은 팔자의 정이 부족한 까닭이다. 인수가 없으면 기대로 온데기 없다 그랬지, 이제. 가수로 활동하는 H는 1년 365일이 분주한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지만 크게 인기를 얻거나 부자가 되진 못했다. 팔자에 신이 부족하면 좀채 귀를 보기 어렵다. 십재간 중에 하나가 왕해야 되겠지, 그제? 왕하지 않으면 부귀를 만들기 어렵다 그랬잖아, 그죠? 방송인 D는 한때 반짝 인기를 얻은 적이 있지만 오래가지 못했고 주변에 친한 인사들도 드물다. 기가 부족하면 비록 정신이 균형을 이룬들 좋은 운세가 장구하지 않다. 비견도 하나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비견이 하나 있어야 내가 오늘 타도록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이거예요. 정신기 3자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설명을 딱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팔자에 각종 기둥을 암시하는 여러 성신이 있는데 이 중 정신기 3자를 모두 구비한 신살이 곧 반환이다. 자, 좋습니다. 이게 아까 내가 설명했죠, 그죠? 정신기 3자를 다 갖고 있는 게 반환이라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자, 그럼 뒤에 보면은 결론부터 내리자면 수험생의 생년띠를 기준으로 천살 방향을 바라보는 자세로 공부하는 학생이 곧
우동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아까 설명했던 거. 이를 기준으로 천살 방향을 바라본 자세로 공부하는 사람이 또 우동생이고, 천살 방향은 충명, 수기를 상징하는 상관기가 작동하는 거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은 반드시 우리가 천살 방향으로 쳐다보고 공부하게 하려면 책상 배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천살 방향을 쳐다볼 수 있도록 책상을 놔둬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여덟 개를 놔두면 된다. 그 다음에 책상 배치가 천살 반대 방향이 반환 쪽으로 보도록 돼 있으면은 절대 공부를 못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천살 상관계 작동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래서 이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천살 방향의 축선을 약간 벗어나서 책상에 놓인 경우에도 소문난 수준에 미치지 못해도 우등생 축대는 된다. 아시겠습니까? 방향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옆에 강원생이 이제 10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현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특정 숫자를 부여받는다. 개개인의 행군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개별적 특징은 모두 수치화된다. 물론 시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극명한 모습을 띠는 양상이고 우리의 시간과 공간은 그 수치로 점쳐된다. 어차피 피해갈 수 운명이라면 치열하게 부딪히고 성과를 내는 즐거움에 몰두하는 게 현명한 일이다. 명리는 세사 일반의 가치에 따라 올바르고 떳떳한 길을 가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상기를 이탈하는 운명은 대개 합격의 범주로 몰아넣기 마련이다. 하지만 세상 일이 다 뜻대로 잘 되리 만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력은 있는데 시험운이 없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애초에 실력 자체를 갖추지 못한 졸렬한 이인들의 핑계거리 정도가 아니라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도 등용문에 오르지 못하는 불운한 인사들도 많은 현실이다. 동양운명론에 가능한 여러 것을 하는 말이 있다. 실패가 겹치면 새롭게 진단해서 묘수를 띄울 필요도 있는 것이다. 네. 수험생 자녀는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이라면 몇 가지 술적 조언도 귀담아 드릴 만하다. 보통 많은 이들이 응시하는 큰 시험 후 출제 경향은 공통된 추세가 있다. 문제가 아주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으며 기초와 원리에 충실해야만 풀기 용이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공부는 대개 학교 공부에 충실하여 각 과목의 기본적인 개념이나 원리, 법칙, 탐구 방법 등을 철저히 이해해야만 다양한 유형 문제들을 해답을 구한다. 하지만 이 형편이나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면 단기간에 걸쳐 집중적인 학습으로도 얼마든지 효과를 본다. 결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정 시간이 급할 때는 묘수를 띄울 수도 있다. 이 방법은 시험을 앞두고 마지막 최종 정리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결론적으로 대기, 토끼, 양띠는 교과서나 참고서를 공부할 때 끝자리가 3페이지, 7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다 철저히 익혀두라. 범, 말, 개띠는 5와 0페이지, 뱀, 닭, 소띠는 2와 8페이지, 원숭이, 치, 용띠는 4와 6페이지를 집중적으로 살펴 요약하면 이곳에서 특별히 많은 문제가 출제됨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각 숫자와 도출은 생년을 기준으로 천살에 속하는 글자 여기 서천수의 근거를 둔 것이다. 비단 대입시험에만 국한할 게 아니다. 다양한 국가시험과 각종 자격시험에서도 이 방법이 통한다. 현대인들이 자격시험을 볼 때는 대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전체를 총정리하기엔 부담스러울 정도의 많은 과목수와 씨름해야 한다. 보통 객관식 문제가 대부분인데 이번에는 재미삼아 정답을 찍는 과외 수업을 펼쳐보겠다. 이때는 응시자의 생년보다 시험이 치러지는 해의 태세를 기준으로 천살 여기의 선천수를 도출해 중요 숫자를 걸러낸다. 예컨대 올해 기축년의 천살은 진이라. 진에는 을계무 장간이 각기 여기와 중기, 정기로 배석되어 있는데 이 중 여기에 속하는 을의 선천수에 주목한다. 을의 선천수는 8인데 이를 10에서 빼거나 더한 수치, 즉 2와 8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올해 각종 시험 객관식 정답으로는 단연 2번이 높은 확률을 나타낼 것이다. 오늘 선생님이 공부하고 나서 10문제 내면 다 모르겠으면 6번 찍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재차 정리하면 어느 해에 시험을 치를 때는 천살이 여기에 속하는 선천수에 해당하는 페이지에서 시험 출제의 개연성이 높다. 또 이 숫자가 정답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올해 중요한 시험을 앞둔 잔나비띠의 수험생이라면 공부할 때 특히 4와 6페이지를 집중적으로 정리한다. 다음으로 텍스트의 2와 8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꼼꼼히 살핀 다음 시험에 응하면 좋은 운을 실감하게 된다. 끝으로 정답이 확신이 서지 않는 문제의 경우에는 주로 2번의 답을 찍는 것이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오늘 시험 보니까 오늘 만약에 선생님 멸문제 내면은 객관식으로 내면은 오늘 일진의 지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천살에 어디 여기 선천수를 뽑아내야죠. 왜 천살에 여기 선천수냐? 우리가 하늘하고 감응하려면 천살에 여기에서 감응되기 때문에 이렇게 천살에 여기 선천수를 뽑아내야 돼요. 천살에 여기. 천살에 여기. 자기 팔자에 천살에 여기가 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나의 천살은 진이다. 그럼 진은 을개무니까 을목. 그지? 을경합고 하니까 8. 10배면 28.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로또 배합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해본 적이 없었으면 잘 모르겠지만 로또가 발행되는 일자가 아니면 로또를 다 추첨하는 일진이 있잖아요. 그치? 일진의 그 지시상업을 태세를 주동해가지고 천살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가 기본적으로 많이 나와요. 조합의 숫자를 보면. 너무 빠지지는 말고 흥미로워집니다. 이제 T하고 T의 천사라고 일진의 천사라고는 그 일진의 천사를 더 중요시하겠죠. 아니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로또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동을 계속 발표제하고 국가고시는 1년에 한 번 보잖아요. 그죠? 그럼 국가고시는 그 1년의 태세를 기준으로 하고 내가 공부할 때는 내 뒤에 천사력을 가지고 하고 그 천사력을 적용할 때 일반적인 보통대로 제 T의 천사. 뒤에 천사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그 국가고시 같은 거는 1년의 태세를 태세로 구성하는 거고 보통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데일리 시험을 본다 이러면 매일진에 가지고 아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특정인데 내가 뭘 해서 구해야겠다면 일진의 간지를 주동해가지고 일진 지시 선호권으로 가지고 아까 망신방으로 출연하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죠? 근데 원천적으로 내 록은 어디에 있냐면은 망신방에 내 록이 있단 말이야. 내가 쭉 새로운 날 들어가서 점검을 하면 망신방으로 출연해가지고 내가 록을 완전히 많이 있게 돼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병원은 어디에 있다고? 병증은 천살에 어디 있다고? 중기에 있다. 시험 같은 거는 뭘 파악한다고? 천살에 여기로. 여기 초중기 알죠? 시장감이죠? 모르는 학생이 있나? 지장감, 그죠? 여기 11번까지 좀 몇 시야? 몇 시지 지금? 51분. 21분이요? 잠깐만요. 자, 여기 11번은 와서 밥 먹고 공부하고 12번 한번 봅시다. 12번에서 좀 공부하면은 12번 원래 레드카펫에서는 빨간색 옷을 드레스를 입지 않는 게 원래 그 상식이었어요. 그래서 배우들이나 이런 애들이 빨간색 카펫에 색깔이 묻혀버리니까. 근데 뭐 그런 원칙이 또 무전에는 다 깨졌어. 뭐 처음부터 또 빨간색 입고 또 나왔고 또 중화권에서는 또 빨간색을 선호하니까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중화권으로 가면 빨간색을 주로 드레스를 가지고 나가요. 이렇게 나가는데 2004년에 갑신년에 중국에서 이게 CNN하고 뭐 완전히 그냥 외국 그 외신으로 굉장히 보도가 많이 했는데 내가 기억을 해요. 2004년도 갑신년에 중국에서 속옷 패션으로 붉은색 열풍이 일었어요. 이때 빨간색 막 속옷을 막 행운을 부른다고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막 상점마다 막 빨간색 속옷 사려고 막 여자들이 막 난리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이제 그 뉴스에서 보도할 때 이제 그 앵커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중국 사람들이 워낙 빨간색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빨간색 속옷 열풍이 돈다고 했는데 또 2004년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2004년도에 갑신년에나 2004년도에 그랬어요. 왜 그러냐? 원숭이가 빨간색을 좋아하게 되는 거야. 원숭이가 빨간색이 뭐냐? 자 보면은 신자진 원숭이치 용의해의 사람들은 붉은색을 선호하게 된다. 적색은 오하의 색깔인데 친자진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원래 얘기는 뭐냐면 올해 태어나는 애기들한테
빨간색 옷 입히면 좋다 이런 거야. 애기들 우리 애기 배옷 있잖아. 예. 그걸 어떤 역술인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와전되고 하면서 붉은색 속옷 입으면 좋다고 그런 거야. 근데 실제로 원숭이 해에는 태세를 주동하면 붉은색이 괜찮은 거야. 잿쌀의 색상이니까. 태세 주동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2004년도에만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원숭이는 원래 신자진에 태어난 사람들은 뭐가 오화가 뭐다? 잿쌀색이야. 잿쌀색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2004년 갑신일의 중국인은 원숭이 해에 태어난 사람이 붉은색 속옷을 입어야 액을 몰아내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고 또 원숭이 해에는 붉은색이 길하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누군가의 조언이 배경으로 작용하기 틀림없는데 중국의 유명한 술사가 그런 거야. 잿쌀이 좋다고. 올해 태어난 애들, 올해 원숭이 때 사람들은 다 잿쌀을 입어라. 이렇게 한마디 한 건데 그게 뉴스를 타고 하다가 붉은색 열풍이 부는 거야. 근데 중국 애들이 그냥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잿쌀이 좋겠지. 사람들이 이거 왜 좋겠어? 간대하고 합작하겠지, 잿쌀이, 그지? 원숭이 때 사람들은 잿쌀이 합작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뒤에 보면은 행운의 색상은 잿쌀과 뭐야 이게 바나나에 붙죠. 바나나이 아니라 저기 뭐야? 그 바나나의 면쌀, 그러니까 도화 글자 색상이니까 바나나하고 합작하라고. 잿쌀은 월쌀하고 합작하고 도화는 바나나하고 합작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바나나의 그 색상은 곧 무슨 색상? 도화의 색상이에요, 도화의 색상 아시겠죠? 그래서 잿쌀과 도화의 색상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돼지 토끼양은 흑백이 행운의 색이고, 범말개는 뭐야? 흑색과 청색이고, 뱀닥소는 청색과 적색이고, 원숭이 지용은 적색과 백색이 행운의 색이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머리 염색하는 애들 있잖아. 노란색 머리 염색하고 그런 애들 있잖아. 그 노란 머리 염색해가지고 잘 되는 애들이 있어. 그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노란색은 사실은 그 변할 게 없지만은 뭐 머리를 좀 여자들이 붉은색으로 염색이 잘 되는 애가 있고 염색 잘못해가지고 조지는 애들도 있어요. 그때부터 일 안 풀리고 애 이상하게. 다 자기 행운의 색상이 다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장이라든지, 그 화장도 행운의 색조로 좀 화장품 쓰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립스틱이나 아니면 손에 매니큐어나 페디큐어나 이런 것도 자기 행운의 색상을 쓰는 게 오행 화장술이라는 거예요. 오행 뷰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이제 풍수 비즈니스에 들어가는데 국내에는 저는 정책도 안 되고 아직도 풍수 비즈니스가 아까 내가 말했지 원초적인 색상이 가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잘못됐다. 사실은 색상 컨설턴트가 필요해요. 오행으로. 그래서 그렇게 진단해주고 이미지 메이킹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2년이 안 돼서 원래 그 이미지 컨설턴트 분야는 지금 뭐 외국에서는 이제 저도 주고 이러는데 DJ가 무슨 색으로 옷을 입어야 되고 무슨 컬러의 그 넥타이 매야 되고 이런 것들 굉장히 역술적인 조언을 굉장히 받아요. 근데 이 역술적인 조언은 12신사로 조언해주지 못해서 그렇단 말이야. 여러분 어느 위치에 딱 오르면 그걸 잘 조언해줄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아시겠죠?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딱 원하지 않아 사실은. 네가 구석구석 잘 맞춰주는 걸 원하는 거는 일시적인 만남에 되고 실제로는 카운슬링 해주길 바라는데 이때 색상을 잘 병호생의 S씨는 엉뚱하게 머리를 붉은색으로 염색하고 다녔는데 필자가 의아해서 염색이 너무 강렬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자기 용신이 화래로 그래서 붉은색으로 한다는 거야. 아 이거 실제 상황이야. 옛날에 내가 그 에스크 퓨저닷컴에 부사장이 일했어요. 그래서 잠시만 내가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그때 구구절절 설명해 줄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 친구한테 설명을 하려면 내가 여러분들하고 문화가 좀 쭉 강의 설명을 다 해줘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12신사 야 너는 병활관이 아니라 너는 임마 그냥 인옷으로 화명인데 화명에서 네가 잿쌀 색상을 써야 돼. 왜 잿쌀 색상을 써야 되냐? 감대가 확정이기 때문에 이거 설명을 했는데 그게 역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려면 그 명리학자였어요 그 친구가. 근데 또 내가 그걸 설명해주기가 귀찮아서 내가 안 했어 그냥.
학자가 야 학자기 뭐냐 물어 쌓고 뭐 이러면은 난 귀찮잖아 내가. 그래가지고 저게 맛이 가쁘나 저게. 그래가지고 내가 야, 세상에는 막 장성사를 쓰는 놈이 어디 있냐 이랬는데 아 자기는 화가 너무 신이라는 거야. 되지도 않은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위험한 거야. 굉장히 겨우 부호경신 좀 알았다고 해가지고 좀 찰쌀적성. 그래서 장성색을 쓴다는 거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아주 성격도 급하고 일관한 친구였는데 머리 염색하자마자 아랫직원하고 아침에 미팅하는데 굉장히 그 밀어붙이고 좀 독단적인 성격이었는데 얘기하니까 밑에 직원이 아 그러면 부사장님이고 그러면 부사장님은 똑똑합니까?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못했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얼마나 황당해요. 장성색을 쓰면 안 된다. 공격받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가지고 회사를 결국 권위가 무너지면서 그만두는 게 그렇다. 근데 실제로 저도 내가 장성에 백색인데 백색을 입고 다니면 색상 예를 들어서 뭐 약국에 가가지고 약을 샀는데 뭐 담배까지 담배 샀는데 친구가 담배 하나 줘 그랬더니 대뜸처럼 아저씨 왜 반말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럴 수 있잖아 이제 그 자식 버릇없는 애가 아니라 자기가 이미 침범당할 색상을 입고 나가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해야 돼. 장성색 입고 가지 마. 그렇게 탁 공격을 받으면 어땠어요? 장생 공격을 할 말도 없잖아. 예를 들어서 아니면 아주 패 죽여야 되는데 그 사소한 걸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양이 발동한단 말이에요. 장생 그래서 말띠가 붉은색을 선호하면 절대 운기가 좋으리 만무하다. 근데 이상하게 안 될 때 되면 말띠 여자가 아주 진한 붉은색 립스틱을 쓰고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나선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싸움을 누구랑 하냐면 제살이라고 싸워. 택도 없느냐고 싸워요. 뭐 상대가 되느냐고 싸우는 게 아니라 뭐 발레 파킹 시켰는데 차에 무슨 뭐 기스 내가지고 싸우고 이런 식으로 다툰단 말이야. 그리고 또 운이 또 저주할 때는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나는 붉은색 입지 마. 덜고 있는 붉은색 쪽. 왜? 장생기질이 나타나는 말도 안 들어. 희한한 거지. 아시겠어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색상, 지금 같은 얘기들을 좀 반복하고 있는데 조금씩 좀 변형시켜서 오는데 결국 요점은 굉장히 간추려져요. 한 10개 정도 간추려지는데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오늘